안녕하세요. 류용석 법무사입니다.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무사히 개시결정, 인가결정까지 받으면 변제계획안에 작성한 대로 변제금을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잘 납부를 하면 최종 면책까지 받게 됩니다. 면책까지 받으면 그때부터는 잃었던 신용이 회복이 돼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면책 결정을 받으면 사회초년생, 그러니까 6에서 7등급 정도의 신용등급이 생겨요. 그래서 신용카드도 바로 그날부터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. 신용거래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면책 결정 받기 전까지, 즉 인가 결정 후에요.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이렇게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신용이 없는 상태예요. 그래서 신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못합니다. 신용으로 할부로 부동산을 혹은 차량을 혹은 휴대폰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없고요. 그리고 신용카드도 당연히 발급이 안 되겠죠. 신용대출은요,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. 주요 금융기관에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면책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그 개인회생 한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. 그런데 검색창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가 수두룩합니다. 아니, 돈이 없어가지고 개인회생한 사람에게 뭘 믿고 대출을 해준다는 걸까요? 일단 그렇게 대출을 해준다는 곳은 주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. 보통 제3금융권이에요. 일단 그 사람들이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우선 인가 결정 후에는 새로운 채권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. 즉 인가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도 이 대출금은 기존 개인회생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금리도 법정 최고금리인 20% 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는 도중에는 웬만하면 대출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처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때 변제계획안에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? 내가 받는 월급에서 최저 생계비가 공제가 되죠. 그럼 남은 돈은 다 변제금으로 납부를 하게끔 변제계획안이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럼 이 최저생계비로만 살아야 되거든요. 최저생계비로 여러분들 살아보셨습니까? 말이 최저생계비지 정말 살기가 되게 버거워요. 이 최저생계비도 살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새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금리 이자를 낸다? 1,000만 원만 대출 받았어도요, 월 이자가 17만 원입니다. 3,000을 대출 받으면요, 월 5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돼요. 아니, 최저생계비로 사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자 17만 원, 30만 원씩 추가로 납부를 하는 거는 못해요. 이거 못 삽니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럼 개인회생 변제금도 납부를 해야 되죠. 납부를 못하면요, 폐지됩니다. 이 추가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는요, 내야죠. 안 내면요, 이 사람들은 새로 또 이 채무자 재산에다가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. 왜요? 기존 개인회생에는 이 새로운 대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. 결국은 개인회생 폐지돼 버립니다. 변제금 납부 못해서.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대출에 대한 이자도 못 내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또 새로 이 대출을 집어넣어서 개인회생 해야 돼요. 그러면 기존 개인회생 들어갔을 때 냈던
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다 공중분해되는 거예요. 새롭게 다시 개인회생 비용 들여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. 설사 기존에 있는 개인회생을 무사히 마쳤다고 하더라도 또 이 대출에 대한 이 고금리 이자를 납부를 하면 결국 개인회생 취지가 무색해져 버리죠. 개인회생을 애초에 한 이유가 뭡니까? 기존에 있는 빚을 탕감받고 새로 재기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대출,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그래서 개인회생을 받고, 그러니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힘들죠. 그래서 대출의 유혹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유혹을 꼭 이겨내셔야 돼요. 꼭 이겨내셔가지고 절대로 추가 대출은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